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스포츠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90톤급 고체 엔진 시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런 속도라면 과기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로 2025년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한 군사용 로켓 발사에 성공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미사일 개발에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에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은 과거에 존재했던 현무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과거 미국산 데이지 커터는 총 중량은 7톤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착륙장 확보용으로 만들어졌기에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춰서 사용했는데요. 당연히 위치 에너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반면 한국형 고위력 현무6 미사일은 탄두 무게만 9톤의 탄두를 탑재한 채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솟구쳐 떨어질 수 있는 강력한 추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속도는 엄청날 텐데요. 일반적으로 탄두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극초음속 무기 기준인 마하를 가뿐하게 넘습니다. 최신식 폭약을 가득 담은 9톤 탄두가 극초음속의 속도로 떨어지는 위력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진들은 이런 추진체 개발도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와 과기부는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군사용 고체 우주발사체를 2025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핵탄두만 없는 대륙간 탄도탄의 시험 발사 후 개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발표한 고위력 미사일은 이미 실물 발사 시험에도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이라고 알려진 탄두 중량 9톤의 위력은 이보다 훨씬 강할 것이 뻔한데 과거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전까지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두 중량을 줄이는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 탄도 미사일에는 탄두 중량 2톤,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증가했고 거리에 상관없이 몇 배씩 탄두 중량과 위력이 늘어난 미사일을 확보했는데요. 현무6의 전신인 현무5와 현무4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반 탄두미사일 발사 시 군사적 목표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현무4는 2톤의 대형 관통형 탄두를 탑재했을 경우 탄도미사일이 마하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을 통해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 파괴력과 관통력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4배는 더 높은 9톤의 탄두는 말 그대로 핵미사일에 준하는 파괴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이 개발한 현무6 미사일의 초대형 고폭탄은 물론 여차하면 긴급하게 탑재가 가능할 핵탄두까지 탑재할 시스템이 확장되었습니다. 현무6 미사일처럼 이렇게 강력하고 무지막지한 탄두를 단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사실상 한국이 처음이라 할 만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공개됐으나 베일에 가려진 고위력 미사일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괴물 미사일은 세계를 놀라게 만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기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은 수년 내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주 발사용 고체 로켓 개발에 성공하기만 해도 다행이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조차도 매우 긍정적인 해석이었는데요. 그동안 숨겨둔 미사일 기술력은 긍정적인 해석조차 뛰어넘을 만큼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두가 곡선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하는데요. 발사 직후에는 로켓이 작동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인 무기로 자리 잡은 이유는 바로 엄청난 파괴력 때문인데요. 현대시대의 탄도미사일은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탑재했을 때 인류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과의 결전병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군사력이 우수한 국가들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 억제력 확보를 명분으로 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위력은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계산했을 시 로켓 발사체로 지구 외기권 상공에서 진입했을 때 최대 마하의 속도를 낸다고 가정하면 9톤 이상 탄도의 미사일 위력은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극초음 속으로 떨어지는 9톤짜리 탄두에 폭약을 가득 실었을 때 위력을 생각하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에 불과한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내장된 폭약의 양을 조금 줄이고 등속 비중을 높여 관통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게 된다면 지구 최강의 벙커버스터로 활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는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미국이 운영 중인 GBU-57입니다. GBU-57은 길이 6m, 직경 1m 정도의 폭탄으로 총 중량이 약 14톤 정도인데요. 2.5톤의 내부 폭탄만으로 내장하고 있으나 60m 지하까지 공격하거나 8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9톤급 탄도미사일의 총 중량은 탄두를 포함할 경우 50톤에 달할 것이 확실합니다. 탄두 무게와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트라이던트2 SLBM이나 소련의 ICBM 같은 미사일과 비슷한 규모여야 성능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모두가 사실일 경우 9톤급 괴물 미사일은 현재 미국의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보다 무려 4배 이상 무겁고 수배 이상 빠르며 많은 양의 폭약을 실을 수 있는 극강의 무기가 됩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군사적 도발을 저지르고 지하로 숨어든다 할지라도 9톤급 괴물 미사일만 있다면 그들을 단순 제거할 수 있고 현무6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트라이던트 같은 ICBM급의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런 미사일의 적절한 추진체만 있다면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가능한 ICBM과 SLBM을 개발하는 것이 순식간에 가능해집니다. 또한 현재 개발되고 있는 KDDX 구축함에는 16발의 현무포 탄도미사일 장착을 계획 중이며 최근 배치에 들어간 정조대왕 구축함에도 최대 24발 이상을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의 무기고로 알려진 합동화력함 사업이 본격화되면 수백 발까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으로서는 현무 탄도미사일이 해상에서 운영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